어떤 프로 선수가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하겠습니까? 단 1%의 확률을 위해서라도 선수들은 경기에서 쏟아붓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느껴지죠.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골키퍼를 압박하려고 스프린트하는 장면들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플 정도였습니다. 많이 보셨죠? 토트넘 선수들은 10월까지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참 기분 좋지 않나요? 11월 초 첼시전을 시작으로 찾아올 불운이 한 번에 닥치고 그래도 잘 버티면서 2월 초에는 1%의 우승 희망을 남기고 있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칭찬 일색이었고 특히 엔지 감독의 전술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 시즌 마칠 때까지 그 폼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3월에 풀럼전에서 0대3 충격이 갇히기도 전에 뉴캐슬전에서 더 심한 충격 패배 0대4 패배로 토트넘 경기에 대한 실망이 극도로 커져버렸습니다. 첼시전 때를 생각해보면 9명이 싸워도 주전들이 이탈했는데도 선수들이 공격해서 맞짱을 뜨려고 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원인의 첫 번째는 멘탈 때문이지 않을까요? 또 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 내가 패스하는 동료가 신뢰가 안 간다. 단점을 알게 되면 단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이 복잡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뉴캐슬전에서 보면 손흥민이 미드필드 라인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그걸 엔지 감독이 지시했을까요? 아니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손흥민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엔지 감독이 경기 인터뷰에서 3명의 공격수에게 기회가 있을 때 패스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고 BBC 방송에서도 미드필더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일선에서 공이 도저히 오지 않으니까 내려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골 넣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케인이 토트넘 소속이었을 때 미들라이커를 했던 이유는 본인보다 더 결정력 좋고 라인을 부수는데 특화된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손흥민은 아쉽게도 동료들을 너무 믿어버렸습니다. 뉴캐슬 수비수들이 얼마나 쉽겠어요. 오죽하면 손흥민이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왔는데 상대 센터백이 손흥민을 쫓아와서 데인마크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비워도 된다잖아요. 토트넘은 포지션별 주전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해주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공격수가 슈팅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을 뿌려주질 못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싸우질 못하고 수비수가 골키퍼 쪽으로 치명적인 패스를 해버리고 이 경우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선 6경기를 버티는 수밖에요. 손흥민의 우승 꿈도 다 사라졌고 남은 득점왕 어시왕이 있는데 5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매 경기 멀티골 이상을 넣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럼 포기해야 하느냐? 어차피 손흥민은 재계약을 하고 다음 시즌도 토트넘에서 캡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 선수 정도로 어떻게 더 강해질 맨유, 첼시, 뉴캐슬까지 감당하면서 순위 싸움을 하겠어요? 선수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는 골드 기자는 소신 발언을 했고 스퍼스에서 이를 기사화했는데 스퍼스 이적 기간에 대한 엔지 감독의 2가지 우선순위 공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선 그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종료까지 아직 6경기를 남겨두고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벌써 다음 이적 시장을 내다보고 있다. 그는 엔지 감독이 새로운 스트라이커와 6번 영입을 이번 여름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토요일 토트넘이 뉴캐슬에 비참하게 패배한 이후에 많은 팬들이 가능한 한 빨리 토트넘 선수단을 업그레이드할 방법을 고민하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엔지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 여러 포지션에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6번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의미하는데 현재 토트넘에서 주전급 수비형 미드필더는 바로 비수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해보면 엔지 감독에게 비수마 정도 레벨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비수마는 콘테 시절에도 미드필더를 2명만 쓰면서 거의 외면당했었는데 엔지 감독 체제에서는 비상할 거라고 봤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전에서도 실점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럼 지금 비수마 자리에 호이베르도 있는데 이미 엔지 감독에게는
벤치 자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이베르는 주제 모르고 기분 나빠서 떠나려고 하죠. 네. 비수마는 3,500만 유로고 호이베르는 2,500만 유로인데 말이 안 되죠. 이 중요한 포지션에 3,500만 유로 몸값으로는 우승 꿈 깨야 합니다. 다른 팀들은 라이스, 로드리를 보유하고 30만 파운드, 스타일은 살짝 다르지만 카세미로가 있는데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사는 토트넘이 다음에 영입해야 되는 선수는 이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골드 기자 덕분에 시즌이 끝날 때 엔지 감독이 가장 영입 우선순위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골드 기자의 최신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토트넘이 새로운 스트라이커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베르너의 완전 영입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그는 토트넘이 새로운 중앙 공격수를 데려올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면 손흥민이 다시 왼쪽 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베르너는 불필요한 자원이다. 그는 또한 토트넘 선수단의 공격 성과, 특히 골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슨이나 클레스키 같은 선수들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히샬리송은 올해 득점력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 문제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골드 기자는 오랫동안 제시됐던 의심대로 토트넘은 선수 명단에 6번을 추가할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선 베르너와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훨씬 좋은 공격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뜻이죠. 베르너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승 포기라는 것과 같죠. 힐 레벨과 다를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전 공격수들에 대해서 현재 폼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 보니 더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6번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레비 회장이 또 유망주급으로 돈벌이까지 생각한 도전적인 선수 영입을 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토트넘의 우승급 성적이 나오려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주급 높은 월드클래스급 미드필더를 모셔야 할 텐데요. 그러면 비수마가 서브로 있다고 봤을 때 훨씬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스퍼스웹의 의견으로 손흥민은 올해 득점원으로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지만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 중앙 공격수로는 아닌 것 같다. 히샬리송과 이 역할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토트넘은 훨씬 더 위험한 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정통 공격수 영입을 촉구했는데 하필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서 의미심장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바로 본머스의 스트라이커 솔랑케 영입설인데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트넘과 아스날, 웨스트햄이 솔랑케 영입을 경쟁하고 있고 실제로 웨스트햄은 지난해 영입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솔랑케는 올 시즌에 19득점 4도움을 올리면서 본인 커리어 최고 기록입니다. 하필 지난해 본머스와 재계약을 하면서 몸값을 더 부풀려 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선수 히샬리송과는 다르게 아프다는 말 거의 없이 99% 경기를 소화했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는데 여러분은 솔랑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히샬리송과 비슷한 몸값인데 이 정도는 안 되지 않나요? 케인 보내고 받은 돈이 1,600억인데 반짝 활약하는 선수가 아닌 연봉 높은 한 시즌에 20골 이상은 거뜬히 넣을 수 있는 선수로 손흥민과 콤비 이룰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입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리스트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즌은 다음 시즌이고 자 우선 토트넘 4위부터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